첫 번째로 얼굴의 특성 파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얼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모델의 얼굴 생김새나 표정의 움직임 등 자신만이 표출해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얼굴의 이상적인 균형을 잘 파악해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적인 얼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정면의 얼굴의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가로 3, 세로 5로 나누게 됩니다. 세로의 얼굴의 비율을 보면 오른쪽 귀에서 오른쪽 눈꼬리까지, 오른쪽 눈꼬리에서 오른쪽 눈머리 앞까지, 눈과 눈 사이, 눈 앞머리에서 왼쪽 눈꼬리까지, 왼쪽 눈꼬리에서 왼쪽 귀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5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가로로는 3등분 하게 되는데 이마부터 시작해서 눈썹 라인까지, 눈썹 라인에서 코 끝까지, 코 끝에서 턱선까지 이렇게 3등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은 가로 세로 3대 5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 측면 얼굴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턱선의 경사는 23도, 귀둘레 위끝, 눈썹의 안쪽 끝, 아랫입술 끝, 아래턱 등의 이은선의 정사각형을 그리면 미인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레오나드로 사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황금 비례 가로 세로비가 1대 1.6184 그리스 시대부터 미적인 비례의 전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의 비례라고 한다. 자, 황금 비례 가로 세로비 그리스 시대부터 미적인 비례의 전형으로 사용됐다는 거 하나하고 로마 시대가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의 비례라고 불렸다라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우리 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이상적인 비율이 있는데 그게 1대 1.5라고 하는 것이고, 얼굴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위턱뼈인 상악골이고, 사람의 얼굴형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골격은 아래턱뼈인 하악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면 근육은 크게 구륜근, 추미근, 모상건근, 소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구륜근은 입술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근육, 추미근은 미간 주름에 관여하는 근육, 모상건근은 전두근과 후두근을 연결해주는 근육, 소근은 입꼬리를 수평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톤 및 피부 상태에 따른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톤 및 피부 상태에 따라 우리 맞춰서 선택하게 되는데 기본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 쉐딩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베이스 컬러는 피부 기본색으로 피부를 곱게 표현해주고 피부색을 돋보이게 하죠. 쉐딩 컬러는 어두운 색, 후퇴, 수축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각진 턱이나 넓은 이마, 얼굴 윤곽, 헤어라인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컬러는 밝은 색, 진출, 확대색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로 이마나 콧등, 눈밑 주위, 턱 등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딩 컬러는 어두운 색, 후퇴, 수축색, 하이라이트 컬러는 밝은 색, 진출, 확대색이라고 보면 되고, 쉐딩 컬러는 주로 각진 턱이나 넓은 이마, 얼굴 윤곽, 헤어라인 등에 많이 사용되고, 하이라이트 컬러는 밝은 색이니까 주로 이마나 콧등, 눈밑 주위, 턱 등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 컬러, 쉐딩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의 특징들을 꼭 챙겨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피부 유형에 따라 메이크업 종류로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젤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조 피부의 경우는 리퀴드 타입을 사용하게 되는데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적합하고, 건성 피부의 경우는 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는 젤 타입으로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번들거림이 심한 지성 피부를 산뜻하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피부 유형에 따른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젤 타입. 리퀴드 타입은 수분을 많이 포함, 크림 타입은 유분이 다량 함유, 젤 타입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번들거림이 심한 지성 피부를 산뜻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부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색상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피부의 경우는 기미나 주근깨, 잡티가 많은 피부를 감추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핑크는 창백한 피부인 경우, 화사하게 하여 혈색을 부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흰색의 경우는 어둡고 칙칙한 피부일 경우 하얀 피부 상태를 만들고자 할 때, 즉 어두운 피부톤을 밝게 표현하는 것으로 흑백 사진 촬영 시에 많이 활용됩니다. 자, 오렌지는 어둡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일 때, 밝고 혈색 있게 보이고자 할 때, 데일리 메이크업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린색은 피부에 붉은 기운이 있는 잡티 제거 및 모세혈관이 확장된 붉은 피부를 감추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피부에 적합하고 특히 동양인 피부 활용에 적합한 것이 우리 그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보라는 칙칙하고 생기가 없는 피부, 유난히 노란기가 많은 피부를 중화시켜 한층 생기 있고 밝은 피부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웨딩 메이크업이나 나이트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것이 연보라나 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이크업 디자인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색채가 있는데 우리 색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색의 정의를 보면 색은 사람의 시각적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은 색과 형태에 의해서 물체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빛을 흡수하여 색 지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눈의 망막에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두 종류의 시세포가 있습니다. 태양이나 전등과 같은 밝은 조명 아래서는 원추세포가 작용하여 유채색을 지각하고 달빛과 같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는 간상세포가 작용을 해서 흑백사진과 같은 무채색을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추세포는 유채색을 지각하고 간상세포는 무채색을 지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이 분류할 수 있는 색의 수는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는 하지만 대략 750만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의 3요소로 우리가 색상, 명도, 채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색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명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색의 3요소인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란 것은 다른 색과 구별되는 색의 고유한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색상은 유채색에만 있고 무채색에는 없죠. 명도는 색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순색에 흰색을 더하면 명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검은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명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먼세를 바탕으로 명도는 검정에서 흰색까지 10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채도는 색의 탁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색의 탁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채색에만 있고 무채색에는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이 단일 파장으로 이루어진 색일수록 채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한 색상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원색이라고 합니다. 가장 탁한 정도를 1로 하고 가장 맑은 단계를 14로 하여 1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색에 무채색이 혼합되면 색의 순도가 떨어져 채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어서 보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보색은 먼 셀의 색상 한 표에서 가장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는 색을 말합니다. 혼합하여 무채색이 되는 두 가지 색을 서로 보색 관계에 있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한 보색이라고 합니다. 색상 안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두 번째로 색채와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색채 조화에는
첫 번째, 색의 분류와 삼속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분류와 삼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무채색이 있죠. 무채색은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밝고 어두운 정도의 명도만을 갖고 있습니다. 흰색, 회색, 검정 등 색감이 없는 계열의 색을 통틀어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유채색은 색깔이 있는 경우죠.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 갖다가 유채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색의 강약을 나타내는 명도가 있고 선명하고 탁함의 정도에 따라서 채도로 나누게 됩니다. 색상안이 있는데 유사한 색끼리 근접 배열하여 생성된 색을 갖다가 색상안이라고 하죠. 색의 삼속성 하면 우리가 색상, 명도, 채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색의 혼합에 대해서 알아보면 색의 혼합은 크게 물리적 혼합과 생리적 혼합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혼합에는 가법 혼합과 간법 혼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법 혼합은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간법 혼합을 생료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법 혼합은 빛의 삼원색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 가지 색은 빨강, 녹색, 파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모두 혼합하면 흰색으로 되게 됩니다. 혼합색이 많을수록 명도가 높아지고 조명 또는 TV 등에 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법 혼합은 빨강, 녹색, 파랑을 기본색으로 하고 모두 혼합하면 흰색이 된다. 그래서 명도가 높아지고 조명 또는 TV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가법 혼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파랑과 녹색이 되면 시안이 되고 녹색과 빨강이 되면 옐로우가 되고 파랑과 빨강이 되면 마젠타가 되죠. 그리고 파랑, 녹색, 빨강 모두 합치면 흰색이 되게 됩니다. 혼합색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명도가 높아지고 조명 또는 TV 등에 많이 활용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법 혼합은 생료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생료의 삼원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안, 마젠타, 노랑을 기본색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혼합하면 반대로 흰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되고 순색의 강도가 낮아져 어두워지는 혼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감이나 인쇄 잉크의 삼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감이나 인쇄 잉크의 삼원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법 혼합은 생료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젠타와 노랑이 섞이게 되면 마젠타와 노랑이 섞이면 빨강이 되고 노랑과 시안이 섞이면 그린이 되고 녹색이 되는 것이죠. 시안과 마젠타가 섞이면 블루, 파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젠타, 시안, 옐로우 모두가 혼합하면 검정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법 혼합과 간법 혼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고 특히나 이 가법 혼합과 간법 혼합의 색의 혼합에 따라서 어떤 색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어서 생리적 혼합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법 혼합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눈의 착시 현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눈의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혼합인데 그 혼합에는 회전온색과 병치온색이 있습니다. 회전온색은 동일 지점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작을 반복시키는 개시혼합의 원리로 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스월의 회전판과 팽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병치온색은 색을 직접적으로 혼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인접 배치시킴으로써 색에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묘파, 인상파 화가, 직물, 베조월드 효과, 컬러 인쇄, 컬러 텔레비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과 색의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메이크업과 색의 조화에는 동일 배색, 유사 배색, 보색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 세퍼레이션 배색, 악센트 배색, 톤온톤 배색, 톤인톤 배색이 있습니다.
동일 배색은 한 가지 색의 조화로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무난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을 주는 것이 동일 배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배색은 색상 안에서 30에서 60도 사이에 인접한 유사 컬러 코디네이션을 유사 배색이라고 합니다. 보색 배색이란 색상 안에서 180도로 마주보고 있는 두 색의 조화로 두드러짐의 배색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라데이션 배색은 동색 계열의 여러 색상을 질서정연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배열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퍼레이션 배색이란 무채색 배색 중에 유채색을 조화시켜 색의 효과를 분리시켜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는 배색을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 합니다. 악센트 배색이란 주조색을 배색하면서 비슷한 색에 제3의 색을 하나 더해줌으로써 생기와 포인트를 주는 컬러 배색을 의미합니다. 톤온톤 배색이란 톤을 겹친다 라는 의미로 동일한 색상에서 톤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둔 배색을 의미합니다. 톤인 톤이란 유사한 톤으로 이루어진 배색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선택하며 명도차가 크지 않는 톤을 선택하여 배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색채와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색채 자극과 인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색채 자극과 인간 반응에는 암순응, 명순응, 색순응, 또 그 밖에 색의 항상성, 면적 효과 등이 있는데 먼저 암순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장소에서 갑자기 어두운 장소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위가 잘 보이지 않게 되죠. 다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주위가 다시 보이게 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암순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영화관에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암순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순응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바뀔 때 눈이 부시는 현상이죠. 차츰 시간이 지나면 주변 밝기에 적응하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암순응은 반대로 밝은 장소에서 갑자기 어두운 장소로 들어갈 때, 명순응은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바뀔 때 눈이 부시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명순응은 1초밖에 걸리지 않는 반면에 암순응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색순응이 있죠. 주어진 환경이 변하여도 색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색의 항상성에 대해 보도록 하죠. 광원이 변하여 물체의 분광 반사가 달라져도 색을 느끼는데 비교적 안정이 유지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같은 물체라도 조명이 다르면 색이 다르게 보이나 시간이 갈수록 원래 물체의 색으로 인지하게 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색의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면적 효과란 같은 물체를 동일 원광에서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면적의 크기에 따라 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면적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리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키네 현상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명소시, 즉 밝은 곳에서 암소시, 어두운 곳으로 옮겨갈 때 일어나는 지각 현상을 갖다가 말하죠. 암순응 전에는 빨간 물체가 잘 보이다가 암순응 후에는 파란 물체가 더 잘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은 곳, 즉 장파장, 빨간 계열의 색이죠. 밝은 곳에서는 장파장이 더 밝아 보이게 되고 빨간 색깔의 계열이 더 잘 보이게 되고 어두운 곳은 단파장인 파란색 계열이 더 밝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컬러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이라도 물체의 재질이나 조명, 주변 환경의 조건, 인간의 시지각의 차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되는 주관적인 색채 현상을 갖다가 컬러 어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인 색채 현상, 컬러 어피어런스 챙겨두시고 조건 등색이 있는데 자연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백색광 및 밝은 인공광에서는 관찰 시 색상이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조건 등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컬러 어피어런스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두시면 되겠죠. 네 번째로 색채의 대비와 색의 동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의 대비는 연변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한난 대비, 보색 대비, 면적 대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연변 대비는 두 색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 인접한 부분이 유난히 강한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두 색 사이에 무채색의 경계를 두면 연변 대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로서 마하밴드, 스테인글라스, 세퍼레이션 배색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명도 대비에는 명도차를 갖는 두 색을 인접 배색했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채도 대비란 같은 채도를 저채도 위에 놓으면 채도가 더 높게 보이고 고채도 위에 놓을 경우 채도가 더 낮아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채색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어서 한난 대비를 보면 색이 차고 따뜻한 느낌의 지각 차이로 인한 변화 현상으로 두 색이 가지는 경계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색 대비는 서로 보색 관계인 두 색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각각의 채도가 더 높아져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죠. 시험에 이 보색 대비가 잘 나오니까 꼭 챙겨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면적 대비가 있는데 동일한 색이라도 면적이 클수록 명도와 채도가 높아지고 면적이 작을수록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면적 대비, 다른 말로 양적 대비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색의 동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의 동화란 두 색의 인접한 배색을 했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인접한 색과 가까운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베절드 효과, 전파 효과, 줄눈 효과, 혼색 효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 엣지로 나오는 체크를 통해서 보면 베절드 효과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베절드는 하나의 색만 변화시켜도 양탄자 디자인의 전체 색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베절드 효과라고 합니다. 색의 잔상이란 어떤 색을 한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색의 자극이 망막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죠. 양성 잔상과 음성 잔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색과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정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상징하고 귀족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죠. 흥분, 활의, 정열, 긴장, 애정, 혁명, 야만, 위험, 일출, 저녁노을, 분노 등이 빨간색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분홍색은 여성의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미묘하고 감성적인 색이죠. 어떠한 피부색이라도 건강해 보여 여성들의 색조 화장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분홍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맨틱, 행복, 달콤함, 부드러움, 젊음, 소녀다움, 조용함, 모성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주황색은 파랑의 보색으로 기쁨이나 즐거움, 사교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주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황은 따뜻한 색으로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색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원기, 적극, 희열, 활력, 만족, 풍부, 가을, 유쾌, 광명, 건강, 양기, 온화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랑은 밝고 명랑하며 행복을 나타냅니다. 특히 노랑과 검정은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효과가 가장 큰 배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망, 광명, 유쾌, 경박, 비겁함, 명랑, 바나나, 금, 해바라기, 주의, 경고 등이 이 노란색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은 푸른 자연을 연상케 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과 신뢰의 색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배색이 가능하고 중성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초록색입니다. 침착, 평온, 협조, 친해, 평화, 엽록소, 안정, 지성, 건실, 소박, 여름, 중성 등의 이미지가 바로 이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랑은 하늘과 바다의 색으로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유구, 진실, 냉정, 희망, 명상, 차가움, 영원, 성실, 추위, 바다, 깊은 물, 호수 등의 이미지가 파랑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는 비밀스러운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강의 성적인 면과 파랑의 평온함을 모두 지니고 있는 색이 보라색이죠. 고귀함이라든지 신비, 경솔, 예술, 우화, 고가, 위험, 공허, 실망, 상품, 신앙, 신성, 귀족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라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색은 풍부함과 풍성함을 가지는 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의 색이죠. 차분하고 깊이가 있는 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랑과 매치해서 성숙함과 지적인 세련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땅, 신뢰, 편안함, 인내, 나무, 가죽, 무거움, 지루함, 따스함과 단순함, 엄숙함, 착실함 등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 갈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깨끗함, 순결함, 청결함, 그리고 평화의 색이죠. 명쾌, 청결, 신성, 신앙, 순결, 순수, 소박, 정직, 하얀 옷, 눈, 설탕 등의 이미지가 흰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색은 블랙과 화이트를 섞어 만든 색으로 편안함과 안정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며, 회색에 노랑을 섞을 경우 클래식한 색으로 아이 메이크 없이 베이스 컬러로 많이 활용되는 색이 회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범, 겸손, 무기력, 답답함, 우울, 중성색, 점잖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정은 어두움, 위험,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고 검정색의 패션에 메이크업의 색조를 잘 맞추었을 경우에 지적이며 중후한 이미지를 지니게 됩니다. 정숙, 비애, 불안, 죄악, 암흑, 허무, 밤, 흑장미, 불안 등의 이미지가 바로 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색의 온도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색의 온도감에는 한색, 난색, 중성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온도감이란 색이 차고 따뜻한 느낌의 지각 차이로 변화가 오는 것을 의미하죠. 색의 온도감은 색의 3속성 중 색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난색계의 색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한색계의 색은 차갑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한색에는 수축, 후퇴, 긴장을 느끼게 하죠. 한색은 차가운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가운 색에는 청록, 파랑, 청보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난색은 따뜻한 색이죠. 따뜻하니까 팽창, 진출, 온화한 느낌을 주죠. 빨강, 주황, 노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성색의 경우는 온도감이 없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두나 녹색, 보라, 자주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가운 색에서 따뜻한 색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색을 한번 나열해 본다면 차가운 색인 파랑이 먼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성색이 나오겠죠. 뭐 녹색이나 연두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난색인 빨강, 주황, 노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우리 온도감을 느끼는 색을 나열해 보면 파랑, 녹색, 빨강, 주황, 노랑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따뜻한 색에서 차가운 색으로 이어지는 온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색을 나열한다면 먼저 따뜻한 색인 빨강, 주황, 노랑,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가운 파랑색을 나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색의 온도감을 가지고 나열하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새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챙겨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먼셀의 색생활을 이용한 1차색, 2차색, 3차색이 있죠. 미국의 화가인 먼셀이 고안한 색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색인 표준 5색은
빨로, 녹파, 보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색인 표준 5색을 섞어서 2차 색을 만들면 그 2차 색은 빨주, 노연, 녹청, 파남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섞게 되면 3차 색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험에 잘 나오는 배색 기법이 토널 배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색제학자 파버 비레는 탁색계를 톤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배색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색제학자 파버 비렌 하면은 토널 배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딱 잡고 있으면 되겠죠. 7번째로 색과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색과 조명은 시험에 보기로 잘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색은 물체에 비춰진 빛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색을 잘 표현해 주려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빛에 비해 본래의 색상 자체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자연광선이 가장 이상적이죠. 즉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광선? 자연광선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인공조명의 힘을 빌려 색을 표현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 백열등은 장파장 계열입니다. 사물의 붉은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형광등은 보라색과 녹색의 파장 부분이 강해 사물을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열등은 장파장 계열로 사물의 붉은색을 증가시키는 효과, 형광등은 보라색과 녹색의 파장 부분이 강해 사물을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 네 번째로 조명에 의해 색이 달라지는 현상인 색상 왜곡은 저채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고채도에서는 채도가 높아서 탁함으로 색상 왜곡이 일어나기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조명에 의해 색이 달라지는 현상인 색상 왜곡은 저채도에서 일어난다. 고채도가 아니다 라는 거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조명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피부색이나 명암 조절, 블러셔색, 립색, 아이섀도색 등을 고려해서 완벽한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명에 따른 분류를 보면 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나눠지죠. 직접 조명은 광원의 90에서 100%를 대상물에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명률이 좋고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입니다.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것과 함께 조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눈부심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 직접 조명이죠. 반직접 조명은 광원의 10에서 40%를 상방향인 천장으로 향하고 광원의 60에서 90%는 직접 대상물에 조사, 즉 투사하는 방식으로 광원을 둘러싸고 있는 조명기구에 의한 상하 모든 방향으로 빛이 확산되는 조명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반간접 조명은 광원의 60에서 90%를 벽이나 천장에 반사되고 광원의 10에서 40%는 대상물에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의 조도는 균일하여 심한 그늘이 생기지 않으며 눈부심이 적은 것이 반간접 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조명은 광원의 90에서 100%가 벽이나 천장에 부딪혀 반사, 확산된 빛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도가 균일하여 침실이나 병실, 휴식 공간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설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조명의 종류에는 백열등, 형광등, 수은등 등이 있다고 했었죠. 자, 백열등은 열방사가 많고 휘도가 높고 노란 기운이 도는 색을 띠고 있는 것이 백열등이죠. 난색결의 색상의 경우 실제 색보다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형광등은 열효율이 좋아서 경제적이고 난색 계열보다는 한색 계열이 살아나고
메이크업 시에는 색상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왜곡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형광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은등은 휘도가 높고 점등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통 광장 조명이나 공장 조명, 가로등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이 수은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명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죠. 광원의 위치가 너무 높게 되면 턱 밑이나 코 밑에 그림자가 지게 되는 단점이 생기고, 광원의 위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배경에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광원의 위치를 적절히 잘 배치하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자연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광선은 태양이죠. 자, 첫 번째, 메이크업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얼굴 전체에 똑같은 농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두 번째로, 낮에는 아주 빛이 잘 드는 창문을 등지고 있다면 거울에 반사된 자연빛으로 모델의 얼굴을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밤에는 인공조명으로 피부색을 조절해야 되는데 거울 양쪽에 부착된 조명을 비추는 빛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태양광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피부와 광선이라는 우리 단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자연광선이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죠. 태양광선의 종류는 우리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다고 했었죠. 특히 가시광선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태양광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외선은 단파장이라고 하고 200에서 300나눔, 피부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외선이죠. 가시광선은 다시 한번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광선, 이것이 가시광선이다. 중파장이고 380에서 780나눔이다. 적외선은 장파장이죠. 740에서 22만 나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선의 약 60%를 차지하고 열선이라고도 하죠.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노폐물 배출, 근육 조직의 활동 증가에 역할을 하는 것이 적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태양광선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은 시험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얼굴의 골격 중 얼굴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보기 1번 위턱뼈 상악골, 2번 아래턱뼈 하악골, 3번 코뼈 비골, 4번 관자뼈 축두골.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얼굴의 골격 중에 얼굴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2번 아래턱뼈 하악골이라고 했었죠. 자, 요거 꼭 챙겨 놓으시고, 자, 이어서 관련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얼굴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번 위턱뼈 상악골, 2번 아래턱뼈 하악골, 3번 코뼈 비골, 4번 관자뼈 축두골. 자, 이번엔 얼굴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바로 이것은 1번 위턱뼈 상악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새로 출제된 문제로서 기존의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로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즉 오답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사람의 이상적인 비율을 고려했을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이상적인 비율은? 1번 1대1, 2번 1대1.5, 3번 1대2, 4번 2대1. 자, 사람의 이상적인 비율을 고려할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이상적인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상적인 비율을 몇 대 몇이라고 했죠? 1대 1.5라고 했었죠? 답은 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세계 배색과 그에 따른 이미지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액센트 배색,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 2번 동일색 배색, 무난하면서 온화한 느낌. 3번 유사색 배색, 강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 4번 그라데이션 배색, 개성있고 아방가드로한 느낌.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답은 2번이죠. 동일색 배색이죠. 무난하면서 온화한 느낌. 우리 동일색 배색은 한 가지 색의 조화로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변화를 주는 색을 우리가 동일색 배색이라고 합니다. 무난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을 주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라데이션 배색 같은 경우는 질서정연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배열한 조합을 갖다가 우리가 그라데이션 배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액센트 배색은 주조색을 배색하면서 비슷한 색의 제3의 색을 하나 더해 주어서 생기와 포인트를 주는 컬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 동일색 배색이 되겠습니다. 5번 톤을 겹친다 라는 의미로 동일한 색상에서 톤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둔 배색 방법은 1번 동일색 배색, 2번 톤온톤 배색, 3번 톤인톤 배색, 4번 세퍼레이션 배색.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동일한 색상에서 톤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둔 배색이 바로 우리 톤온톤 배색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톤인톤 배색은 유사한 톤으로 이루어진 배색이라고 하죠. 유사한 범위에서 선택해서 명도차가 크지 않은 톤을 선택하여 배색을 하는 것이 우리 톤인톤 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명도차를 크게 둔 배색은 톤온톤, 명도차가 크지 않게 둔 배색은 톤인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톤온톤 배색입니다. 6번 다음 중 어떤 색채 현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조건 등색, 2번 컬러 어피어런스, 3번 프루키니 현상, 4번 착시 현상.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색채 현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등색은 자연광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백색광 및 밝은 인공광에서는 관찰 시 색상이 달라지는 것을 조건 등색이라고 하죠. 자, 그럼 1번 조건 등색은 아닌 것 같네요. 자, 2번의 컬러 어피어런스는 같은 색이라도 물체의 재질이나 조명, 주변의 환경의 조건, 인간의 시지각의 차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되는 주관적인 색채 현상을 컬러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프루키네 현상이란 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 일어나는 지각 현상을 말하죠. 즉, 암수능 전에는 빨간 물체가 잘 보이다가 암수능 후에는 파란 물체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을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컬러 어피어런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는 1번 200에서 300 나눔, 2번 380에서 780 나눔, 3번 740에서 22만 나눔, 4번 1200에서 2500 나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태양광선의 종류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었죠. 자외선의 경우는 우리가 단파장이라고 하면서 200에서 300 나눔이라고 했죠. 자, 보기 1번은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번에 380에서 780 나눔은 이것이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740에서 22만 나눔은 우리 적외선의 범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380에서 780 나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흰색, 회색, 검정 등 색감이 없는 계열의 색을 통틀어 무채색이라고 한다. 2번 색의 순도는 색의 탁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를 의미한다. 3번 인간이 분류할 수 있는 색의 수는 개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략 750만 가지 정도이다. 4번 색의 강약을 채도라고 하며 눈에 들어오는 빛이 단일 파장으로 이루어진 색일수록 채도가 높다. 자, 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무채색은
색상이 가지고 있지 않고 밝고 어두운 정도의 명도만 있는 색을 말하는 것으로 흰색, 회색, 검정 등의 색감이 없는 계열의 색을 통틀어 무채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것이죠. 2번의 색의 순도는 색이 탁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가 아니라 채도죠, 이것은. 자, 색의 순도는 색의 탁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채도라고 한다 했습니다. 정도란 색의 밝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틀린 걸 물었으니까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간이 분류할 수 있는 색의 수는 대략 750만 가지 정도다. 맞죠? 네 번째로 우리 색의 강약을 채도라고 하며 눈에 들어오는 빛의 단일 파장으로 이루어진 색일수록 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먼셀의 색상한 표에서 가장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관계의 색채를 의미하는 것은 1번 한색, 2번 난색, 3번 보색, 4번 자녀색. 자, 이건 쉽죠? 먼셀의 색상한 표에서 가장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관계의 색채를 우리가 보색이라고 했었죠. 자, 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한색은 차가운 색이고 이번엔 난색은 따뜻한 색이죠. 자,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메이크업 색과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자연광선이 가장 이상적이다. 2번, 조명에 의해 색이 달라지는 현상인 저채도 색보다는 고채도 색에서 잘 일어난다. 3번, 백열등은 장파장 계열로 사물의 붉은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4번, 형광등은 보라색과 녹색의 파장 부분이 강해 사물을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자, 메이크업 색과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우리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자연광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죠. 자, 1번은 맞고 2번, 조명에 의해 색이 달라지는 현상인 저채도 색보다 고채도 색에서 잘 일어난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조명에 의해 색이 달라지는 현상인 색상 왜곡은 저채도에서 잘 일어나고 고채도에서는 채도가 높아 탁함으로 색상 왜곡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죠.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백열등은 장파장 계열로 사물의 붉은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형광등은 보라색과 녹색의 파장 부분이 강해 사물을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메이크업 색과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미국의 색착자 파버 비렌이 탁색계를 톤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곳에서 유리한 배색 기법은 1번 까마이의 배색, 2번 토널 배색, 3번 트리콜롤의 배색, 4번 톤온톤 배색. 자, 미국의 색착자 파버 비렌 하면은 무슨 배색? 토널 배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죠. 자,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